자, 이렇게 패턴 뜨는데 기본 도구죠. 연필, 송곳, 다음에 사이즈, 우리가 뜰 패턴에 맞는 자. 지금 제가 15cm, 30cm, 60cm 잘 준비를 해놨고요. 제일 중요한 칼, 잘 드는 칼. 요거랑 이제 우리 쓰는 가죽 칼로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가죽 칼로 하면 계속 갈아줘야 돼서 편의상 이걸로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죽 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알값 돌릴 때나 그럴 때는 가죽 칼이 꼭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가죽 칼로도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제일 처음 떠야 할 것은 여기 봤을 때 여기 둥근 밑바닥 부분, 이 밑바닥 부분을 먼저 뜨고 그걸로 이제 이 둘레를 반이 되는 이 둘레를 재서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는데요. 일단 250에 250이라고 했으면 여기에는 시접이라는 게 더해져야 돼요. 플러스 6mm. 전체 플러스 6mm가 돼야 돼요. 지금 이게 밀리미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6mm를 더해줄게요. 그러면 250에 6mm, 6mm 더하면 262가 되죠. 여기가 262, 높이 이쪽도 262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해도 대칭이고 이렇게 해도 대칭이기 때문에 십자 패턴을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넉넉하게 250에 250 넣는 패턴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긴 사이즈가 좀 있으니까 서서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중간에 칼금 넣고 3분의 2 정도 들어가는 칼금을 넣어야 얘가 이렇게 예쁘게 딱 접혀요. 아니면 구겨지기 때문에 구겨지면 정확히 대칭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접은 상태에서 중간에 또 칼금을 넣어요. 십자 패턴은 그때 카드 케이스 할 때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씩 보충을 한다는 의미로 해서 계속 보여드릴 거니까 복습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그리고 이렇게 십자 패턴을 넣었어요. 이렇게도 넣고 이렇게도 접힐 수 있게. 그래서 일단은 연필로 먼저 그려줄게요. 접어서 262의 반이 131이죠. 131 부분에 표시하고 이거를 연필로 그어놓고 근데 이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네요. 콤파스 가지고 와서 해볼게요. 콤파스. 콤파스. 이거를 반지름을 재어서 하면 되겠죠? 131. 이것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엄청난 재료비를 투자를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아직도 쓰고 있으니까 본전은 건진 걸로. 31. 중간에 십자 돼 있는 부분에 그래도 여전히 십자 패턴은 넣어줘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중간에 넣고 4분의 1만 그을 거거든요. 이렇게 4분의 1만 그어도 자르고 접어서 이쪽 자르고 또 접어서 반대쪽 다 자르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잘라주고 선을 그대로 따라서 자, 됐으면 이쪽에도 접어서 필요 없는 이 부분을 먼저 잘라주고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놓으면 나머지는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슬쩍 한번 쓱 그어놓고 다시 그으면 되거든요.
끝까지 그어주고 또 여기 잘라주고 접어서 지금 이만큼 됐죠? 그러면 이렇게 접어서 이쪽도 또 똑같이 잘라주는 거예요. 슬쩍 힘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슬쩍 이 둥근 부분 할 때 다 적용할 수 있는 팁이에요. 슬쩍 한번 해놓고 한 번 더 해주면 크게 비껴가지 않아요. 이어서 쭉 다시 내려올게요. 자, 이렇게까지 이렇게 둥글게 예쁘게 나왔어요. 4분의 1 먼저 하고 나머지 부분 하고 또 접어서 나머지 반 부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에 시접 6mm가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 콤파스 가지고 시접 6mm를 표시를 해놓을게요. 6mm 해놓고 쭉 가지고 와서 펜이 들어가면 더 좋고 펜이 들어가는 콤파스가 있으면 볼펜으로 표시를 해주세요. 지워지지 않게. 6mm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시접이라고 적어놔요. 시접 6mm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해놓고 계속 확인을 해주세요. 131이 맞는지 250이 됐는지 보니까 262가 됐고요. 그러니까 반이 131이니까 전체 지름은 262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반 부분 125가 되면 되죠. 250이니까 시접 빼고 바닥이 250이 되면 돼요. 이렇게 원판 바닥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 요거 할 때 바닥이 처지기 때문에 보강제를 하나 넣어줬었죠. SL을. 네, 바닥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두꺼운 SL을 대줄 거예요. 그래서 시접 빼고 시접 6mm 빼고 그리고 완전 이 시접에 딱 물리게 보강제가 들어가면 바느질 할 때 힘드니까 여기서 3mm 정도 더 넣을 거예요. 그래서 총 여기서 1cm 정도가 들어가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바닥 보강제 하나 더 떠줄게요. 마찬가지로 조금 넉넉히 해서 이렇게 해놓고 얘도 똑같이 십자를 넣어줄 거예요. 항상 넣어주는 게 편해요. 이게 대충 빨리빨리 하지 뭐 하면 점수를 부려봐야 다시 넣기에 다시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진짜 완전 익숙해져서 눈 감고도 할 수 있다 되면 그때 되면 빼고 하되 처음에 할 때는 최대한 기본에 충실하게 해서 십자 패턴 넣는 거 연습을 많이 해요. 십자 패턴도 사실 이게 딱 맞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일자 패턴은 이거 하나만 딱 성공하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넣고 여기 칼금 넣어서 다시 펼쳐서 이거 두 개를 이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작업이 정확하게 나와야 0.5mm도 오차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연습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진짜 패턴은. 이렇게 돼서 확인하는 방법은 접었을 때 이거 두 개가 완전히 딱 물리게 보여요? 이 두 개 부분이 딱 물려야 해요. 지금 딱 물렸죠? 이렇게 하고 아까 반지름을 131로 했나요? 131로 했으면 이번에는 121로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도 되고 이거를 패턴 기본형 뜬 거 바닥 이미 뜬 걸 활용을 하려면 이 십자를 그대로 올려서 해준 다음에 이걸 잘라서 그 디바이더나 콤파스 가지고 1cm로 이렇게 쭉 그어서
잘라주면 되는데 그나그나 비슷비슷하니까 작업량이. 근데 원래 있던 패턴을 이용해서 뜨는 게 훨씬 더 쉬울 때가 많아요. 근데 지금은 콤파스로 하나 이걸로 하나 비슷해서 131인데 121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121로 해서 이렇게 121로 해놓고 잘라주고 자, 천천히 해도 돼요. 근데 안 떼는 게 나아요. 둥근 거 할 때는 천천히 하되 한 번에 아까 똑같이 슬쩍 그어놓고 다시 한번 집중해서 쓱 짱 하고요. 또 이렇게 해서 했으면 펼쳐서 반대쪽으로 접어서 슬쩍 그려놓고 다시 힘줘서 짠, 이렇게 완성이 됐죠? 얘가 무광재 패턴이었어요. 제가 아까 1cm 줄여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반씩 해놓고 볼까요? 이 정도 1cm 딱 안쪽으로 들어왔죠? 이건 보강제 안쪽 거는. 그래서 적어놔요. 바닥 보강제 SL, 이거는 바닥 기본형. 얘는 기본형이에요. 시접이 들어가는 거는 피가다가 안 들어가니까 유의해 주시고, 이제 시접 들어간 게 기본형이라고 해놓고 바닥이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원판 이 둘레를 재서 바닥 기본형에 이 둘레를 재서 반씩 나눠줄 거니까 이 둘레 재는 법 알려드릴게요. 바닥이랑 바닥 보강재까지 떴죠. 여기서 이 바늘 재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반까지. 바늘 어떻게 재냐면 아직은 정확한 사이즈는 몰라요. 왜냐면 여기가 시접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게 엣지로 해서 어디 이렇게 얹어 박느냐, 그다음에 뭐 그 맞붙어서 바느질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달라져요. 지금은 시접 6mm 안쪽에서 이렇게 둘레를 재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대략적으로 자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대략 재줘요. 재주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이 금을 이렇게 표시를 한 다음에 이렇게 굴려서 여기까지 재줘요. 4분의 1 커터를. 그러면 지금 215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215 조금 넘게 나왔어요. 근데 215에 215 하면 430이죠. 430이 돼요. 이렇게가 430인데 이 부분도 시접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450 정도로 넉넉하게 해서 재볼게요. 450. 이 둘레가 450이란 뜻이니까 이걸 펼쳤을 때 앞판의 가로 길이가 450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450 정도 된다 치고 원판은 일자 패턴만 뜨면 되겠죠. 450에 높이가 400이니까 되게 큰 가방이 될 것 같아요. 높이가 400이니까 420 정도로 잡고 여유 있게 잘라줄게요.
그리고 여기 가로가 지금 550이에요. 곡전 길이가 550 정도 되죠. 가로를 칼금을 이렇게 넣어서 접어보고요. 이렇게 예쁘게 접혔으면 일단은 아까 가로를 450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반을 450의 반은 225를 표시를 해줄까요? 225 그다음에 225 표시해주고 여기는 연필로 그어놓을게요. 연필이나 송곳으로 그어놓으면 돼요. 항상 기준선이나 정확한 사이즈를 구하기 전에는 연필이나 송곳으로 대략적으로 표시를 해놓고 여기서 이제 그 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 밑을 한쪽을 칼금 넣고 위쪽에도 칼금 넣어서 두 개 겹친 상태에서 칼금 넣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리고 펼쳐서 저도 카메라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말 디테일하게 딱딱딱 보여줄 수 있을 텐데 혼자 찍으니까 카메라가 어디를 잡을지 모르고 편집점도 모르고 이러니까 일단은 칼금을 이어서 잘라줄게요. 두 개를 이어서 잘라주고 이렇게 반대쪽도 이어서 잘라주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떻게 재느냐? 얘를 아까 말했듯이 여기 커터만 재면 되죠. 이렇게 이 커터만 재면 돼요. 그러면 여기 중심에서 중심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여기에 반이 있고 여기에 또 반이 있잖아요. 여기서 맞춘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 끝을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축이 중심축이 6mm 안쪽 선이에요. 제가 이 그어놓은 거 보이시죠? 6mm 안쪽 선이에요. 카메라가 조금 제대로 못 잡아서 아이폰으로 최대한 보여드리고 밑에서 볼게요. 이 중간 축을 이렇게 켜져라. 중간 축과 축을 일단 잡아요. 끝과 끝을 맞추고 그다음에 이걸 이렇게 굴려주려고 하면 그냥 굴리면 이게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중간만 재고 축은 송곳이 필요해요. 6mm 아래쪽에 6mm에 딱 맞게 이렇게 굴려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굴리면서 6mm 안쪽이 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원판과 바닥이 바느질 될 부분이 6mm 안쪽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항상 이렇다고 할 수 없는 게 이 원판이 조금 튀어나와야 돼서 원판을 조금 더 크게 하려면 6mm보다 조금 앞쪽에서 그러니까 5.5mm 그 정도에서 잡아주면 돼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일단 6mm에 딱 맞게 지금 돌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 딱 4분의 1 커터까지 해서 점을 찍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바닥 기본형의 4분의 1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축을 6mm 아래쪽에 이렇게
이렇게 찍어서 이걸 이렇게 계속 굴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끝은 원판의 끝과 딱 이렇게 맞물리게 돌아가는 거죠. 한 번 더 볼까요? 이게 한 번 하고는 그냥 이렇게 하기에는 정밀도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한 번씩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끝과 끝을, 그러니까 패턴지 종이의 끝과 끝을 딱딱 맞게 굴러가는데 그 축을 송곳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거의 다 와가죠. 조금씩 끝까지 해서 맞췄더니 딱 맞아요. 딱 맞네요. 딱 맞고, 그러면 중심부터 중심까지 됐으니까 얘는 또 시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 6mm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cm인고 하니 198 정도 됩니다. 198에 6mm를 더하면 204가 되네요. 204 표시하고 아랫부분에도 204 표시해서 여기를 잘라내주면 되겠죠. 204가 맞는지 항상 확인을 하고, 이게 수치 때문에 실수가 생기는 일이 조금 생각보다 잦아요. 그래서 여기를 그냥 이어주면 됩니다. 배를 굴리기도 하는데 이건 배 굴릴 필요 없이 그냥 원통이기 때문에 쭉 일자로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잘랐으면 반대쪽에도 똑같이 슬쩍 한번 그어놓고, 이렇게 하면 실수가 줄어들어요. 꼭 이렇게 곡선 부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하고, 이 안에 6mm를 또 해놓고 볼펜으로 시접입니다. 6mm를 그어줄게요. 짜잔, 6mm 그어놨죠. 이건 지금 기본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가 보면 아까 400으로 하겠다고 했죠. 그러면 아랫부분에 시접 6mm 챙겨주고, 여기서 400이 올라가고, 위에는 잘라주고, 이렇게 위에는 잘라주고, 아래에는 6mm 시접입니다. 그어주고, 파이핑 돌릴 부분이에요.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여기서 이 아랫부분에 얼마만큼 가죽을 이렇게, 지금 이게 이렇게 돌아갈 부분이에요. 위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이 돌아갈 거예요. 생각보다 크죠? 이렇게 돌아가고, 아랫부분에 제가 아까 띠를 두른다 그랬어요. 이 사진에서, 사진이 아니고 스케치에서 이 바닥에 띠를 얼마만큼 돌릴 건지, 위에 또 이 띠를 얼마만큼 돌릴 건지
이 부분은 어디쯤에다가 얘를 둘 건지, 지퍼 부분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보니까 3분의 1보다 훨씬 적게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5분의 1? 8cm 정도 놓으면 이 정도? 가능할까요? 8cm, 9cm, 8cm? 제가 생각한 건 약간 커 보이게 하는 거라서 그래서 이 패턴의 기본형이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건데 8cm 정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바닥에서 7? 이렇게 돼요. 이 정도 할게요. 8. 80. 한식 금 그어놓고 이거는 기본형이에요. 이렇게 기본형을 해놓고 나중에 이 분할이 다 나오면 이건 따로따로 또 떠주는 거예요. 8cm에 얘를 그어놓고 여기까지는 가죽. 그 다음에 위에 그 하도메를 쳐줄 부분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4개씩 보통 짝수로 넣어요. 그러니까 앞에 4개, 뒤에 4개 하면 8개죠. 그리고 앞에 6개, 뒤에 6개 하면 12개잖아요. 12개로 하면 되게 이렇게 약간 꽃 모양처럼 꽃봉오리처럼 나와요.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그렇게 해도 되는데 10cm로 하니까 요즘 쉽게 가져요. 5cm, 6cm. 5cm 정도는 너무 몇 쪽인가요? 5cm 정도는 띠를 기준으로 하면 5cm 정도 적당한데 그러면 2.5cm 정도의 그 조임끈이 들어가는 구멍이 되거든요. 그러면 위가 너무 위에 바짝 붙게 돼요. 그래서 3cm 부분에 하겠다 하면 한 6cm 정도 띠가 나오는데 띠의 사이즈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2.5는 너무 미라서 2cm 정도 줄게요. 더 안정적으로 위에 6cm 정도를 주고 또 금을 그어요. 검은색 볼펜으로 여기까지 또 가죽을 넣어줄게요. 라는 표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걸 기본형을 하고 위에 띠 따로, 중간에 이 원판 따로, 아래쪽 띠 따로 해서 또 가죽 패턴을 떠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가죽이 위로 레이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원판 원단이 있고 원단 끝은 지저분하니까 최대한 가려줘야 되고요. 그래서 원판을 제일 아래에 두고 띠가 위에 올라와서 붙고 이것도 위에 올라와서 붙고 그러려면 얘가 봤을 때 원판에 위아래 1cm를 더해주면 돼요. 그리고 바닥은
위에 엣지를 할 거면 딱 맞게 해주고 아니면 해리를 하실 거면 해주면 돼. 해리를 할 거면 위에 8mm를 더 해주면 되는데 바느질을 보이기가 싫다 그러면 뒤에 가름소를 해주시면 돼요. 가름솔은 이 가죽의 위에 8mm 더하고 이 원단의 아래에 8mm를 더해서 뒤쪽에서 시접처럼 바느질을 한 다음에 이 시접 남은 걸 이렇게 꺾어서 해주면 돼요. 그때 우리 클러치 할 때 그렇게 했었어요. 클러치 그 파이톤 클러치 할 때 그 뱀피 있는 부분 번외로 따로 보내드렸는데 뒤에서 바느질 해주고 이 뒤에 남은 부분을 양옆으로 갈라서 본딩해가지고 접어주는 걸 가름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가름소리로 해주고 양쪽을 박음질 넣어서 무늬로 박음질을 넣어주거나 그렇게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일단은 가름솔 하는 걸로 해서 원판 아랫부분에 8mm 위에도 가름솔 해주는 걸로 해서 위에 8mm 더해서 해주고 이게 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판을 그냥 이렇게 앞판 뒷판으로 뜨면 이게 절개선이 두 개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부분을 이렇게 두 배를 늘려서 뜨게 되면 얘가 절개선이 하나로만 되겠죠. 그래서 보통 고급 좀 값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절개선이 좀 적어져요. 그렇게 하면 로스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잘라 가죽은 로스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잘라 절개가 많이 들어가는 건 로스된 가죽으로 쓴 거고 절개선이 많이 안 보이는 거면 어쩔 수 없이 파츠를 나눠야 돼서 그런 부분 말고 원판으로 그냥 한 장으로 할 수 있는데 여러 장으로 쪼개서 했다. 그건 로스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로스된 남아있는 가죽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우리는 굳이 뭐 절개를 많이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한 판으로 해볼게요. 그럼. 근데 패턴을 벌써 이렇게 떴으니까 어떡하지? 고민을 해보죠.